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의 맥모닝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기 오늘 대형주 단에서 최고의 하락률을 보인 삼성전기에 대해서 약세 이유와 그리고 바닥이 어느 위치 어느 가격에서 나올지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 시장 대형주 단에서 신저가 종목도 일부 나오고 했는데 그 흐름에 또 한 종목으로서 삼성전기가 좀 대형주 단에서는 가장 큰 좀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일단 수급 적으로 한번 보시면 외국인 기관 오늘 동시 매도세를 보였죠. 그 중에 금융투자와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였는데, 삼성전기의 수급을 한번 보시면 외국인이 제법 큰 규모로 팔았고, 그 다음에 네,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죠. 그러나 특히나 또 연기금이 특징적으로 좀 많이 팔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투자자 동향을 통해서 순매도 종목을 한번 보시면, 오늘 코스피에서 연기금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 삼성전기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13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외국인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 다음으로 삼성전기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도했다. 이 수급의 영향으로 오늘 좀 대형주 단에서는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대형 연기금 비롯해서 왜 갖다 파냐 뭐 이렇게 궁금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죠. 그러나 추측되기로는 중국의 어떤 코로나 봉쇄 조치와 맞물려서 어떤 휴대폰, 그 다음에 노트북 이런 쪽으로 어떤 IT 세트 수요 감소와 더불어 이쪽 부분에 들어가는 MLCC 이 부분에서의 어떤 우려, 경기 하강과 더불어서 이쪽의 어떤 수요 감소 우려 이런 부분이 어떤 수치상으로 확인됨으로 인해서 좀 수급이 악화되면서 이렇게 매도가 강하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를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며칠 상간에서는 장대 양봉도 기록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때는 또 기대감이 또 일부 있었는데, 아쉽게도 오늘 그 부분을 거꾸로 완전히 뒤엎는 그런 음봉, 거래량이 실린 음봉이 나오면서 좀 앞으로의 좀 전망도 좀 우려를 자아내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그러면 기술적으로 현재 위치가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여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선을 일부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다시금 음봉으로 내려 깨면서 무산이 됐죠. 이 부분에서 그리고 여기 저점에서 올라오는 이 지지 추세선을 살짝 깨뜨렸는데, 이 부분 이 음봉이 커버가 되지 않는 한 좀 약세 흐름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만든 이 고점이 있죠. 이 고점과 이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선을 이렇게 또 평행 이동시켜 보면, 이때 저점과 평행 이동시켜 보면 13만원 밑에 이렇게 지지 라인이 보이죠. 일단은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단지 어떤 추세선을 활용한 어떤 기술적으로 예상되는 흐름을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항대라고 하면 대표적인 저항대는 이 라인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이 고점에 한번 닿았었죠. 이 부분에 또 저항, 그리고 여기 내려오는 황토색 120일 이동평균선이 되겠는데, 이 부분의 저항을 확인하고 맞고 떨어졌죠. 이 부분에서 자칫 이렇게 큰 파동이 한번 내려오고 이렇게 한번 봉우리를 만들었죠. 이렇게 봉우리를 만들고 다시금 올라오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봉우리를 만들고 떨어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흐름이 악화될 경우에는 조금 하락 흐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네, 주봉상으로 일단 또 한번 보시면 그 전에 여기 보시면 5년 이동 평균선이 지나는 자리입니다. 이 부분에서의 어떤 공방이 있었는데 최근에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 부분에서 오늘의 음봉도 사실 이렇게 나왔지만 다시금 또 돌릴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뭐 알 수가 없는데 일단은 이 공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계속 고점을 형성하고 깨트릴 시에는 네, 이 부분 5년 이동평균선의 지지에 실패하고 자칫 10년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구간을 향해서 내려오는 하방 압력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 부분 일단 기술적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큰 그림에서 한번 월봉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어떤 삼성전기의 역사적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네, 경기가 좋을 때 상승 사이클 때와 그 다음에 하락 사이클 그리고 상승 하락 이 부분이 나타내지는데 여기 보시면 큰 추세상으로는 네, 그래도 기업이 돈을 벌고 꾸준하게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급등락하는 패턴도 한번 보시면 상승과 하락의 주기에서 상승의 주기가 좀 더 짧다 이렇게 보여지고 하락을 보통 하면 크게 3파동으로 내려가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또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여기 보시면 네, 10년 이동평균 그리고 분홍색 선이 20년 이동평균 까만색이 5년 이동평균선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네, 저점을 찍을 당시를 보시면 네, 20년 이동평균선을 조금 하회하는 흐름에서 저점을 찍죠. 경기 침체가 깊어질 경우에는 네, 20년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는 흐름까지도 곧잘 내려오는 패턴을 보였다. 이 부분 확인할 수 있고 다만 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지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이익의 안정성도 높아지면서 그러면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이번에도 20년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올 것이냐 그 부분을 판단할 때는 기업의 경쟁력 그 다음에 기업의 가치 이런 걸 보았을 때 이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좀 없지 않나 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이번 지난 상승 사이클에서 한번 보시면 저점이 여기 4만원이었죠. 16년도에 삼성전기는 저점을 찍고 이렇게 상승 사이클을 탔습니다. 이렇게 크게 큰 관점에서 3파동을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 부분에서 이게 당장에 돌아서서 또 크게 가기보다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이 부분 좀 예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현재 위치는 아까 일봉에서도 확인하셨듯이 5년 이동평균선 그 부분을 지금 주가가 하회하고 있는데 월봉상으로도 보시면 지금 꼬리를 달고 지금 계속 이렇게 영망치형으로 음봉 이탈하려고 하는 흐름이죠. 그 부분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공방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부분이 지지 실패할 경우 흐름이 악화될 경우에는 네,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최근에 찍은 고점을 한번 보시면 저점을 한번 보시면 여기 지난번 고점대를 저항대가 되겠죠. 이 부분의 영역을 돌파 이후에 그러면 다시 지지선으로 바뀌겠죠. 이 부분에서 한번 딛고 반등이 있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지난번 16년도의 저점이랑 그 다음에 코로나 때의 저점이 아닌 그 이전의 저점을 연결한 그 지점을 또 그어보니 이 부분에서 맞닿은 선이 직전 저점이었던 저점 영역이었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네, 역시나 지금의 흐름에서도 이 부분의 추세대의 지지가 유효하려면 이 전 저점 부근에선 지지가 되어야겠죠. 이 부분 지지를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그 부분이 지지가 실패될 경우 이 라인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가격을 말씀드리면 13만원 전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지지가 실패될 경우 추가로 이제 향후에 강력한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라인은 대략 11만 8천원 정도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또 장기적으로 걸릴 가능성이 높다,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주봉으로 한번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보시면, 아까 여기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 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코로나 저점을 이은 선은 이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최근에 어떤 의미 있는 저점을 형성한 라인과 지점과 직전 전 저점을 이은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향후에 흐름이 악화된다는 경우를 가정했을 경우에 강력하게 지지받을 수 있는 영역은 12만원이 이탈된다면 강력하게 지지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이 밸류 기업 가치상의 어떤 가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분기 단위로 이익 전망치를 한번 보시면, 일단은 3분기 이익 전망치 추정치가 영업이익이 3,8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로는 대략 15% 정도 감소하는 수치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4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이익이 증가하는 걸로 나오죠. 그리고 내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 감소하는 그런 추정치를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3분기 이익이 또 약화되는 부분에서 수급이 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기업의 어떤 밸류 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상 BPS가 10만 1,000원이죠. 그러면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대략 1.3배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종가로 1.3배인데 일본의 MLCC 세계 1위 기업인 무라타 기업이 있죠. 이 기업이 현재 기준으로 PBR이 2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배인데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1.3배를 기록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봤을 때 대략 삼성전기의 어떤 영업이익률 그리고 그 다음에 ROE를 감안해서 대략 1.5배에서 1.7배를 주는 게 좀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적정 주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상 BPS가 10만 1,000원이면 1.5배 하면 대략 15만원 정도 나오고, 1.7배를 가정하면 17만원 정도 나오죠. 그러면 15만원에서 17만원 그 부분이 어떤 적정 밸류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격은 저평가 영역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게 이제 어느 순간 경기가 저점을 확인하고 그럼 주가가 바닥을 치고 회복을 하겠죠. 그러면 또 고평가 영역으로 가는 국면이 펼쳐지겠죠. 그 부분까지는 장기 투자자는 계속 인내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현재는 어떤 저평가 영역에 있는데 또 혹시나 추매 내지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한 템포 늦춰서 좀 싸게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술적 영역에서 한 가지 좀 이렇게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자면, 우리가 보통 방송에도 보면 삼성전기를 많이들 추천을 하죠. 전장용 MLCC 비롯해서 기업의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다 해도 우리가 누울 자리를 보고 뻗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업 주가가 이렇게 고점 영역에 있을 때는 아무리 좋다고 떠들어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나 여기 고점을 이은 이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니 이때 저점을 기가 막히게 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까만색 5년 이동평균선이 되겠습니다. 여기 월봉상으로는 60일 이동평균선인데 그 이격도가 여기 까만색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이클, 이 기업이 경기의 사이클을 타는 기업이죠. 그렇게 봤을 때 업황에 따라서 과거에는 네, 이격도가 5년 이동평균선 대비 이격도를 보시면 뭐 250까지도 벌어지고, 이때 과거에 20년 전에는 뭐 350까지도 벌어졌지만 이때는 좀 유동성으로 인해서 고밸류 고평가 영역이었다 보고, 통상적으로 최근에 보시면 네, 좀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도 네, 고점 사이클을 보시면 이격도가 200 수준에서 고점을 찍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 좋다고 하더라도 주가 위치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네, 저점 영역을 보시면 대략 이격도가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까만색 5년 이동평균선 이격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네, 보통 이렇게 하회를 많이 하죠. 그 부분에서 지금의 어떤 위치가 어떤 역사적인 경기 바닥 그리고 주가 바닥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뭐 이격도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뭐 이 경기 침체가 짧게 거쳤다가 얕게 거쳤다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머지않아서 저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네, 과열권 그리고 지금의 자리가 사도 되는, 분할 매수 해도 되는 자리인지, 내지는 슬슬 이렇게 팔아야 될 자리인지, 이 부분을 이렇게 큰 긴 장기 이평선을 가지고 이격도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주가 위치 그리고 사야 될 시점, 팔아야 될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 한 가지 한번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기업 이익이 내년 내후년 이렇게 구조적으로 어떤 산업의 어떤 성장 사이클, 이 부분과 더해져서 MLCC 비롯해서 이 부분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 매출액 그리고 이익, 이 부분 생각한다면 과거의 이익 절대 수준 면에선 차원이 다른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 부분에서 머지않아 주가의 저점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저점은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12만원 전후로는 네, 최종적인 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네, 경기가 호황기를 거쳐서 다시금 회복될 때까지 좀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장기 투자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또 추가 영상 또 의미 있는 변화 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